안녕하세요. 펀더드 민노필입니다. 2021년 이제 후반기 TV 똥똥이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이제 펀더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그 광고에서 이제 밴쿠버 중앙일보 그 광고에서 나갔듯이 요번에 이제 시작하는 주제로 뭐를 잡았냐면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네, 인류의 미래. 자,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기다 좀 쓰고 시작을 할까요? 예, 인류의 미래. 예, 이렇게 잡았는데, 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짐작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밝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또 사람들에게 뭐 행복을 주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행복할 수 있다. 또는 뭐, 이게 뭐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잠시만요. 카메라를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할게요. 예, 이 정도로 줄이면 될까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 교육에서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얘기들은, 이게 괜히 이제 좀 듣기가 거북한데, 뭐 이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기후의 변화도 오고 또 과학자들은 계속 이렇게 경고를 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죠? 희망찬 미래를 또 살아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어딘가 좀 어긋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인구 절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인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특히 뭐 캐나다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사실 캐나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민자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요. 왜냐면 이민자들이 많이 오면서 캐나다에 여기 뭐 밴쿠버 지역,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버나비 보면은 지금 여러분도 한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주변 다니시면서 콘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인구의 유입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녀 출생률이 높아졌었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사실상 이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제가 보기에도 늘고 있고요. 뭐 유학을 오는 사람들도, 학생 수도 느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정체가 있었다라고 뭐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특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구 절벽. 그죠? 예. 인구 절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바라볼게요. 인구 절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비가 준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준다는 얘기죠.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는 소비 자체가 줄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소비가 줄어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소비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죠. 네, 회사. 음식점도 회사에 들어가고 뭐 다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저번 에도 지금 옷이 있죠, 저 컴퓨터도 있죠, 여기서 지금 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기자재나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게 다 제가 산 거잖아요. 소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늘어날수록 소비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회사들로서는 이게 이득으로 직결이 되는 거죠. 회사가 이득을 본다 그러면 이 이유는 어디로 갈까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걷어서 정부도 부유해지고 회사도 부유해지는, 그럼 나는요? 그죠? 아이를 낳은 나는 어떨까요? 아이를 데리고 키워야 되는 나는 어떨까요? 실제로 가진 것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이의 교육비라든가 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걱정이 앞선다 그럴 거예요. 예. 결국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구의 절벽이다. 아이를 더 낳도록 뭐 정부에서 뭐 무슨 저희 감세를 해 주고 뭐 지원을 해 주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거는 뭐냐? 그 나중에 가서 그 지원들을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지원이 올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그 지원은 이제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감당해야 되는 거는 부모와 그 아이 태어난 아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는 바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부모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지금 아이가 주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는 사회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떠들죠. 아이가 줄어드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인구 절벽이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왜 생겼을까요? 바로 부유해야 된다. 말 그대로 부자가 돼야 된다. 네, 부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게 내가 아닐 뿐이지, 나라 전체든 또는 회사든 정부든 이런 데가 부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사회 그 지도자들은 또 왜 그 나라가 자꾸 이렇게 그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랄까요?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회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를 바라고 있느냐? 돈을 바라요. 왜? 자기들이 무슨 그 사업을 하든, 이것이 뭐 비영리 기관이든지 아니면은 뭐 영리 기관이, 영리 기관은 이제 바로 돈으로 연결이 되니까 눈에 보이지만, 비영리 기관 이런 곳들도 결국은 돈에 의존해요. 들어오는 돈이, 인구가 줄어들면 들어오는 돈이 적잖아요. 그죠? 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적어지고, 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수가 적어지면 들어오는 돈도 적어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뭐 봉사활동을 하든 또는 무슨 암 퇴치에 앞장서든 무슨 뭐 어떤 것들을 하든 간에 결국은 돈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구 절벽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나요? 이 TV 똥똥이를 이제는 그 일주일에 2번으로 업로드를 시킬 건데, 이게 1시간 정도 하는 게 너무 길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한 15분 정도로 잘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이제 가다가 제가 편집을 해 가지고 이제 2개나 3개로 나눠서 이제 올릴 거예요. 네, 한 번에 만들 때는 이제 1시간짜리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한 40분짜리나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로 올릴 때는 이제 2개나 3개로 이제 잘라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중간중간 잘라지는 모습으로 보일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시작을 하느냐. 제목이 인류의 미래인데, 그쵸? 예, 제목이 인류의 미래인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요즘 뭐 사실 인류의 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거죠. 제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접목이 된 게 뭐죠? 기후 변화. 기후 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접목이 된 게 지구 온난화. 예,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인구의 절벽이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죠. 왜냐?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아,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또는 나는 좀 이런 힘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중력을 거슬러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람도 뭐 바람이나 뭐 이 물이나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라서 제가 중력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집을 가든지 집에서 회사를 가든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타든 뭐를 타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력을 거슬러서 내가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편안함을 찾죠. 예. 그거는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죠? 이 경쟁 사회에서 그냥 자꾸 나 스스로를 도태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내가 능동적으로 이 경쟁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지를 못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 삶을 그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거는 능동적으로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왜 군인들 중에 특수부대 가는 지원해서 가는 군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군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군대 가서 그 특수부대 가고 그러면은 힘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철철 넘잖아요.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그 스스로가 나는 특수부대원이야. 나는 이런 훈련, 이런 어려운 훈련들을 다 거치면서 이렇게 그 생활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그게 생명체가 살아가는 의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생명체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예요. 사자 같은 경우도 도전을 해서 더 새로운 것들, 더 큰 놈들을 사냥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덩치 큰 놈을 사냥을 안 해봤었는데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거 사냥을 할 수가 있네? 그러면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는 그거에서 또다시 발전을 시켜나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생명체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사람들은 이 생명체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태어난 것이 생명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얘기가 일로 흘렀죠. 어쨌든 예, 사회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뭐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은 다 자기들의 비영리 기관이라든가 이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환경 문제, 기후변화, 온난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인구의 증가에서부터 와요. 인구 증가. 그쵸? 네. 자, 요 칠판을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네. 인구 증가. 인구 증가가 곧 온난화의 시작이고, 이것이 환경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 중력을 거슬러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바로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사실상 전쟁 때문에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전쟁. 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해서 다른 뭐 부족, 처음에는 부족이었죠. 다른 부족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을 점령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른 때는 가지지 못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다 원자탄 떨어뜨렸을 때 다른 나라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 원자탄을 쓸 수가 있었죠.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원자탄 쏘면 이쪽에서도 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실상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인구의 증거와 맞물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이제 이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자면은 간단하죠. 예. 전쟁을 할 수 있으려면 물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뭐 자원이나 물자는 이제 같은 거니까 예, 요 자원으로 해놔야 되죠. 자, 그러면 자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를 뜻하죠? 바로 인구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가니까 내가 뭐 요거는 인간의 본성에도 이제 같이 있긴 하지만 인구가 늘어가니까 어떠죠? 처음에 내가 가진 이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요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여기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가 여기 지도자예요. 네, 지도자. 여기 나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이 사회 구성원이 있어요. 100명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100명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여기에서 점점 자원이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원이 줄어들겠죠. 왜 줄어들까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 인구가 자원이 풍족하면 인구가 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원이 풍족하면 인구가 는다. 뭐 지금 그 사회에서는 자원이 풍족해도 인구가 주는 나라들이 있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요거에는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 인간의 그런 어떤 두뇌의 작용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인구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상은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뭐 그 연구 결과를 굳이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놓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금방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주어진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먹을 게 충분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토끼 풀이 충분하잖아요. 여기다 토끼를 딱 갖다 집어넣으면 토끼는 이 풀을 최대한 소모할 수 있을 만큼 개체수가 증가해요. 그러다가 자원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토끼들이 새끼를 낳는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요소가 있어요. 토끼들 같은 경우에 그 새끼들을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옐로스톤 미국에 이제 와이오밍에 있는 옐로스톤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옐로스톤에 가면 거기에 이제 초식동물서부터 곰서부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는 늑대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늑대가 가축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때 늑대가 사라졌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역에 초식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늘어나서 이렇게 풀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죠. 개체수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늑대를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의 포식작용은 이제 이 동물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또 이 번식을 줄이게 돼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자연의 그런 어떤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 요소들 중에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공간이 줄어들수록 이 번식률이 떨어지고
저 개체수가 늘어난다, 주어진 공간에서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번식률이 떨어지고,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어떤 이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자꾸 인구가 이 팽창을 하면서 있는 지역은 보통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인구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없어진다는 얘기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질수록 이제 인구의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이거는 생태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나는 아이를 안 낳을래, 이런 저기 뭐야 20대 30대 그 결혼한 가정들이 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의지에서 왔느냐, 아니면 이것이 본능에서 시켜서 온 것이냐, 이거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그 대부분 10명 중에서 7명, 8명은 자신의 그런 생각과 그런 걸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 애 낳고 싶지 않아,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내 의지로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결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가 진짜 각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저희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되고, 또 뭐죠? 그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점점 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뭐 요거까지는 다 알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인구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